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러시아 군복을 입었는데 북한 사투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네,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근데 그 영상의 내용들이 바로 러시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북한말로 얘기하는 그러한 영상들인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일단은 딱 들어도 뭐 러시아 말은 아닌 게 딱 우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딱 봐도 억양은 또 대한민국 말투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예. 자막 처리돼 있습니다만 뻘찌가 뭐예요, 뻘찌가? 뻘찌가 평안도 사투리로 바보라는 얘기예요. 뻘찌 같은 놈이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뻘찌는 바보다. 그게 북한 사투리죠, 결국. 아하. 아, 그러면 저 영상에서 보세요. 30초가 조금 안 되는 분량의 영상인데 저기에 보세요. 일단 북한 말투처럼 북한 말투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조선중앙TV를 봤던 북한 군복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게. 아니죠. 네.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죠. 아하.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고 있잖아요. 서로 방문도 했어요. 김정은이 러시아 가기도 하고 푸틴이 또 북한 방문해서 답방했죠, 맞아요. 답방에서 만나고 협상 과정에서 아마도 푸틴이 김정은에게 그걸 요청한 것 같아요.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않아요. 네. 처음에는 러시아가 의기양양하기 시작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저항하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다른 나라는 지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군대를 좀 지원받고 싶었는데 그게 만약 북한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다른 나라 군이 파병을 한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네. 미국도 지금 파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유엔도 움직여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제재를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복 입히고 러시아의 그 장비도 들고 소총도 러시아제를 든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위장을 아니고 하는 거군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이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군복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영상에선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러시아 말은 아니고 북한의 억양으로 들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 영상만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이 파병했다. 이렇게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력의 파견이냐 병력의 파견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분분한 그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저 영상 하나뿐만 아니라 병력을 파견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그래요? 있습니다. 이 CNN이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러시아식 군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저 설문지가 지금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글로 모자 크기, 둘레,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여 있어요, 한글로. 그리고 러시아어로도 밑에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식 군복 치수 항목에는 뭐 2, 3, 4 이게 러시아식 치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옆에는 162cm에서 168cm 뭐 이렇게 신장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북한식 치수와 러시아식 치수가 다르니까 자기 치수, 북한식 군복 치수를 공란에 적어서 내면 그에 맞는 러시아식 군복이 지급이 되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설문지를 만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북한군이 러시아어를 다 읽거나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글로 설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물론 여기까지만 봐도 정황상 뭐야 북한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신중하자는 측면에서 박성배 변호사 이게
북한이 러시아에 뭐 파병, 군대를 보냈거나 인력을 보냈다는 그 증거가 다한 건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에 우크라이나에서 찍힌 한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즉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한 것인데 네. 이 사진에는 이 도네츠크 지역 인근에 있는 북한반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KN-23 발사장에서 러시아 군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러시아군 복장의 동양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진에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 봤더니 작년 8월 11일부터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미사일 생산 공장 방문 시 수행했던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인물의 유사도가 80%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동일 인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단 총 1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발대 1,500명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 위성이 촬영했다라고도 밝혔는데 이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여러분, 혹시 외국의 첩보 영화 보면 어떤 공작을 할 때 제거 대상이 맞냐 아니냐를 식별할 때 그 인물을 왼쪽에 놓고 이번에 포착된 인물을 막 점들이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막 식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면 인식 기술, 그걸 통해서 거의 지금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파병된 게 거의 맞다는 지금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유인규 평론가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뭐 공식 입장을 낸 건 없어요, 여기 대해서? 일단 러시아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아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알렸어요. 북한이 이제 현대 작전에 이제 숙련이 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는데 북한군이요. 한국 전쟁 이후에 다른 데 파병돼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본 건 뉴스에서 그냥 김정은이 가서 군인들에게 격려하는 이런 맞아요. 모습? 그리고 뭐 표적 세워놓고 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굶주리는 모습만 나왔지 네. 전쟁에서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북한군을 데려다가 러시아군 옷 입혀놓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숙련공들을 공장에 데려다가 직접 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전쟁이잖아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죽음을 또 할지 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그래, 우리는 물론 해외 파병했지만 전투병력 아니더라도 평화유지군 등등으로, 그리고 이 청해부대 같은 게 납치 해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전투는 해봤지만 지금 북한군은 실전 경우 전무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려가 우크라이나의 걱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정규군 파견 문제는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러브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을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진봉 교수님, 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군이 현대전 실전에 직접 들어가서 전투 경험을 쌓고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전사하지 않는다고 네. 하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 전제가 될 수 실전 있어요. 경험 무시 못합니다. 무시 진짜.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유지군이나 이렇게 방어적 수단으로서 군수 지원이나 이런 걸 했지 실제 실전에 가서 싸워본 경우는 뭐 아덴만 작전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실전 경험이 없는데 북한의 군인이 실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한테 대단히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저렇게 되면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되지만 전쟁을 치르게 되면 러시아는 자동 참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 된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비밀 협약이든 뭐든
북한의 김정은과 푸틴은 충분히 이 부분에서 소통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참전해달라. 병력 안 보내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북한이 보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는 못 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러시아의 최신의 뭐 핵무기든 아니면 군사 무기 관련해서 많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은 한반도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행동이에요. 김정은의 이런 행동은 본인 살겠다고 지금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행동이에요. 절대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네. 다른 나라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왜 자기들이 가서 그 전쟁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한반도 전체의 위험성, 그다음에 화약고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대단히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무가내 김정은이 결국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